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 분단 70주년을 맞아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남북을 비롯해서 미국과 또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주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격동의 동북아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일찌감치 피봇2 아시아, 즉 아시아 중시 전략을 내세우곤 했는데요. 지난 한 해 IS 격퇴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같은 아시아 중시 전략이 다소 무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아시아로 시선을 옮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워싱턴 김범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13년간 끌어온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료를 선언한 미국. 그만큼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에 역량을 쏟을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는 북한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입니다. 핵 위협의 인권 문제, 나아가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으로 일단 미국 내 대북 강경 여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미국 의회는 연초부터 대북 제재 이행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전격 선언한 것처럼 임기 2년을 남겨놓은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든 대북 대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국 굴기를 앞세워 팽창하는 중국. 그리고 고조되는 동북아에서의 정치, 군사적 긴장 역시 미국이 아는 숙제로 꼽힙니다. 정보 공유 약정 체결을 신호탄으로 미국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복원하며 북한은 물론 중국의 부상을 바짝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도 올해 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을 맞은 만큼 중국과 격한 패권 경쟁 대신 글로벌 이슈에 협력하며 갈등 관리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로 정면 충돌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원자력 협정 타결, 지난해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구체적인 조건을 합의하기 위한 협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를 모색할 우리나라와 어떤 식으로 보조를 맞출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뉴스와이 김범현입니다.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서 일본을 상대로 한 중국의 공세가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견제를 의식해서 한국을 견인하려는 전략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이봉석 특파원입니다. 올해는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5월 기념행사를 함께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북아에서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을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伟大的中国人民抗日战争开辟了世界反法西斯战争的东方主战场，为拯救、挽救民族危亡。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 강화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겨냥한 측면도 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여러 차례 시험대에 올려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에 황금기를 구가한 한중 관계는 중국 주도의 AIIB 참여,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한 북중 관계의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올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방중할 것으로 점치는 중국 전문가들도 다수입니다. 이렇듯 시 주석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 전략을 저지하고 동북아 맹주에 오르기 위한 주변국 포섭 전략에 박차를 가할 조짐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국들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은 긴장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개최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과 중국의 3차 정상회담도 기대됩니다. 베이징에서 뉴스와이 이봉석입니다. 자, 다음은 새 한일 관계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관계와 더불어서 아마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한일 관계일 텐데요. 역시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조준영 특파원입니다. 광복 70주년과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한일 관계의 향배는 오리무중입니다. 다만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냉각된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광복 70주년에 무게가 쏠릴 전망입니다. 반대로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수교 50주년을 새로운 한일 관계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한일 양국 현 정권 출범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양자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 여부입니다. 현재 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화재, 반한, 반일 감정 등 현안이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재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걸림돌입니다. 일본이 이 문제에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더불어 한국에겐 광복 70주년이자 일본에게 패전 70주년인 8월 15일 아베 총리가 발표할 아베 담화의 내용도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담화에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명확한 반성이 들어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최근 교착 국면을 보내고 있는 북일 간 납치 문제 협상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 네, 올해는 소련군과 미군의 남북한 진주로 분단의 씨앗이 뿌려진 지 꼭 70주년이 되는 악연의 해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는 2차 대전